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이었던 김복동 할머니가 타계하면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은 2월 1일입니다. 올해 3.1절에는 불교계를 비롯한 국내 7대 종단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범국민대회를 열어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기로 했습니다. 조계사가 미래세대 포교를 위해 다음 달에 청년센터를 개원하고 오는 8월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 서거 13주기를 맞아 서울 봉은사에 고인을 기리는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조선 선조 당시의 민간조보가 영천 역사문화박물관장 지봉 스님의 노력 속에 세계 최초의 신문으로 공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 기획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혔던 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한 가운데 각계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할머니의 넋을 기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은 모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14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로서 험난한 고초를 겪었던 김 할머니. 해방 이후에도 전쟁과 인권운동가로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쉽지 않은 삶을 기꺼이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용기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잊지 않겠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빈소를 찾아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렇게 서럽게 눈도 못 감고 가시도록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일본이 진상규명하고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보다 앞서 빈소를 찾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 할머님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 할머니의 빈소에는 사회 각계 인사들은 물론 퇴근길 직장인과 교복을 입은 학생 등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근무 일찍 좀 하고 애들 데리고 왔어요. 그 책 읽으면서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거 알고 있거든요.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을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할머니의 장례식이니까 같이 가자고 했고. 김 할머니의 장례는 여성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으로 치러지며 특히 발인일인 다음 달 1일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김 할머니의 유지를 기리는 노제와 영결식이 진행됩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23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를 비롯한 국내 7대 종단과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시민사회단체, 해외단체 등 천여 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불교계도 범국민대회에 적극 동참해 조상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 통합을 발언할 계획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국민 대통합의 장이 마련됩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7대 종단,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대규모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범국민대회에는 종교와 이념, 성별, 세대를 초월한 여러 종교, 시민단체, 해외 동포들까지 함께 참여하기로 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을 기리고
그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할지, 또 그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개개인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고 설계해보고 또 다짐해본 자리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불교계는 3.1 독립정신의 맥을 이어온 불교의 나라사라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여는 국민통합의 길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3.1운동은 국민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뤄진 우리의 소중한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미에서 3.1운동은 마치 긴 어둠을 뚫고 신새벽을 알리는 범점 소리처럼 새로운 시민사회 시작을 알리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종교인들은 시민사회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범국민대회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절 당일 정오부터 시작될 범국민대회에서는 33명이 함께하는 기미 독립선언문 낭독과 시민합창단 공연 등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특히 나도 독립운동가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3.1운동 범국민선언문이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전국 팔도를 대표하는 떡을 나누며 한반도 평화를 한마음으로 발언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시민 5,000명과 풍물패 3,000명 등 8,000여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북소리에 맞춰 평화의 행진을 펼쳐 대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민족 통합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지난 26일 별세한 BBS 제주불교방송 운영위원 강덕주 덕산회장의 장례식이 조문객들의 애도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우근민 전 제주지사, 제주 간음사 주지 허운스님,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생전 뜻을 돌아보며 극락광생을 기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상신 BBS 사장은 제주불교방송 설립을 위한 연주소 약정식을 가질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갑작스런 별세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 방송 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BBS 제주불교방송 직원들은 제주 지역에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데 큰 길을 열어준 고인에게 20만 제주불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며 고인의 영전에 감사패를 올렸습니다. 고 강덕주 회장은 제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왔으며 지난해 9월 BBS 제주불교방송 개국 당시에는 방송국 연주소 마련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계종이 화합과 혁신을 앞세운 종단 운영 기조에 발맞춰 복지사업 조직도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전국 교구본사가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 협의회를 구성해 복지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 복지의 거점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4개 부, 9개 팀 체제에서 부를 없앤 5개 팀으로 재편됩니다. 대신 2개 국이 신설됩니다. 복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조직 개편이라고 재단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재단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면적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며 회계 및 후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행정체계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제가 종무원이 맡아오던 사무국장 자리는 스님이 이어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직을 스님이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재단 설립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10년 가까이 재단의 살림살이를 챙겨온 최종환 사무국장은 복지정책 개발이나 전략 등을 수립할 복지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불교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불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교구본사가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 협의회 구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지역 곳곳에 지원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사찰과 복지시설, 지역 주민으로 이어지는 교류를 활성화하여 사찰의 지역 내상을 강화한 한편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창립 25주년을 맞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불교 복지 실천과 육성 사업 등의 중장기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신년 기자간담회는 변화와 혁신으로 불교 사회복지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것을 다짐한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미래세대 포교를 위해 다음 달에 청년센터를 개원하고 오는 8월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합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불사를 지속하면서 서울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 행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한겨울 추위에도 공사로 분주합니다. 옛 종무소 건물은 철거 중입니다. 또 파란색 가림막을 두른 구 의류문화사 건물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져 오는 8월 1일부터 어린이집으로 운영됩니다. 연면적 754제곱미터 규모의 이 어린이집은 추 5층 건물 전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계사는 137억 5천만 원을 들어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미래불교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20년 이후에 조계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키워서 이 아이들이 다시 조계사의 주인이 됐을 때 조계사의 모습은 현재하고 10년, 20년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계사는 다음 달 인근 수성공원 쪽에 청년센터를 개원합니다. 불교계 최초로 서울 지역에서 종로구 마을자치센터를 수탁 운영한 데 이어 올해 청년센터와 어린이집까지 보유하게 됐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모든 것이 20년 뒤를 위한 설계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7 법난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정 부지에 변화가 있더라도 미래 한국불교의 밑그림은 변함없이 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7 기념관은 다른 데로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됐지만 다른 데 옮겨 간다 하더라도 조계사 성역화는 좀 먼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청년센터 앞에 있는 저거 헐고 나머지 또 금년에 또 이제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지만. 조계사는 올해 문화축제위원회도 구성해 각종 축제의 기획 단계부터 신도들이 참여하도록 해 더욱 풍성한 문화 행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올해 한국불교 1번지에 들어설 청년센터와 어린이집이 미래 한국불교를 위한 초석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 서거 13주기를 맞아 서울 봉은사에 고인을 기리는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고인의 예술 세계를 돌아보는 각종 추모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봉은사 종로 옆에 미디어 아트의 거장 백남준 선생을 기리는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고인이 유년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와서 뛰놀던 경내 잔디밭 그곳입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 설치 미술로 시대를 앞서간 고인의 작품 세계를 형상화한 모습. 하늘을 바라보는 얼굴은 고인의 안면에 청동본을 뜬 하영진 조각가의 데드 마스크를 활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확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유고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하게 너무너무 감사스럽게 우리 봉은사에서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봉은사 부박루에서는 고인의 서거 13주기 추모제와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봉은사는 2006년 1월 29일 고인이 세상과 이별한 직후 법악루에 유고를 안치하고 미공개 유작 엄마를 전시했습니다. 이후 불교 천도제 형식의 백남준 추모제는 봉은사의 연례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남준 대리인 도로시남 씨는 고인의 작품을 재구성해 2007년 발행된 4종의 우표를 봉헌사의 감사의 뜻을 담아 선물했습니다. 백남준 서거 13주기를 맞아 그의 예술 세계를 돌아보는 행사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에서는 접속자들이 백남준의 생애와 작품에 관한 주어진 문제를 맞추면서 추모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 그러잖아요. 백남준 선생님은 벌써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켰어요. 지금 미디어 아트 뭐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다 그 선생님이 뿌린 씨앗입니다. 생전 백남준 선생은 불교 선 사상과 연기적 가르침을 담은 파란 부처, TV 부처, 테크니컬 부처 등을 대표 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불심 가득한 고인의 예술혼은 이곳 봉헌사에서 과거와 미래를 이으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봉헌사는 앞으로 축제 형태로 고인을 기릴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세계 최초의 일간 신문으로 알려진 독일 아이코멘데 차이퉁보다 80년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선조 때의 민간 조보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경북 영천 역사문화박물관장 지봉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이 유물에 세계 첫 신문 공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한현 기자입니다. 1577년 활자 조판 방식으로 만들어진 인쇄 조보입니다. 세계 최초의 일간 신문으로 추정되는 이 민간 조보는 돈을 주고 백성들이 구독한 상업용 신문이었습니다. 영천 역사문화박물관장 지봉 스님은 그동안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민간 조보를 2017년 경매를 통해 입수해 지난달 경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 신문 공인을 위해서는 단계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것을 갖다가 학술대회를 거쳐서 국가 지정 문화재를 갖다 지정하는 걸 지금 현재 1차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차 목표를 갖다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것은 세계 기록문화유산 유네스코를 지정하는 일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된 세계 최초의 신문은 1650년 독일에서 발행된 아이코멘데 차이퉁으로 민간 조보가 국제기구의 까다로운 검증까지 거치게 된다면 사찰 소작물에서 세계 최초의 신문이 나오게 됩니다. 민간 조보는 석 달만 발행됐고 유통 사실을 알게 된 선조가 크게 노하여 대역죄로 다스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관보 성격의 일반 조보에 비해 구제역이 돌아 공력이 불가하니 늦춰 달라는 내용, 사치성 수의 마교를 비판하는 글, 경기도 양주 백성들이 관리를 자주 바꾸는 것에 불만을 가진다는 소식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왕실을 비판하는 기능, 사회를 갖다가 변화시키려는 기능, 또 필사조보에는 있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인쇄조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이 사회적인 요구하는 사안들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조보가 필사본인 반면 매일 제작이 가능한 근대적 방식의 활자 조판 방식을 채택해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활자 조판 방식만이 일간신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독일보다도 83년, 중국보다도 61년 앞서 우리나라는 활자 조판 방식 신문을 가능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인쇄문화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지봉 스님은 민간 조보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가 크다고 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설 연휴 기간 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비해 정부와 전국 보건기관이 24시간 비상 방역 대응 체계에 들어갑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해외여행 시 해외 감염병 유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감염병은 홍역,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댕기열 같은 모기맥의 감염병 등, 그리고 메르스를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해외 유입된 그 법정 감염병의 신고 건수를 보면은
672건으로 2017년 대비해서 27%가 증가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손 씻기와 음식 데워 먹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가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9번째 순서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을 김연교 기자가 만났습니다. 과학기술인 출신 신용현 의원에게 사람들은 흔히 과학자가 왜 종교를 믿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 의원은 불교가 가장 과학적인 종교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해 밝히려는 세상의 이치와 조화는 부처님 가르침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의 개념이라든지 수학이나 과학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벌써 이제 이미 그 불교 불전에 얘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불교 문화재는 과학기술의 집합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불국사나 이런 데에 대한 그 건축 배치나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그 배치를 해놨다든지 석굴암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기술이 현대 과학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신용현 의원은 과학자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에 20대 국회의원 됐을 때는 이렇게 옆을 가리고 내 앞길만 보고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바뀐 게 내 앞길만 볼 게 아니라 과학기술계만 볼 게 아니라 주변도 좀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릴 적 할머님의 품에서 전해진 부처님은 지금껏 변치 않는 삶의 지향이 됐습니다. 유독 가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부가 여성 노숙인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법을 발의하는 등 정치인으로서의 배려와 포용력도 여기서 기인합니다. 평소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관용을 실천하려는 신 의원의 노력은 수석 대변인 논평에도 잘 묻어납니다. 극단적인 어휘를 잘 쓰지를 않고 너무 이렇게 좀 평이한 문장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마 제가 이제 좀 불교적인 마음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불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인연은 이어져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대한다는 신용현 의원. 온화한 얼굴로 따뜻한 말씨를 건네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 화한에어가 절로 느껴집니다. BBS 뉴스 김연규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 아산 현충사, 금산 700의총, 남원 만인의총을 휴무일 없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인솔자와 함께 둘러봐야 하는 종묘는 이 기간 자유롭게 관람하게 되며 창덕궁에서 후원은 무료 관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 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인 꼼지락 발전소가 완공돼 오는 4월 정식 개관합니다. 꼼지락 발전소는 공유 카페, 상상의 계단 등 청소년 창의 공간과 암벽 등반장, 열린 무대, 대강당 등 문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 4.3을 상징하는 꽃인 동백꽃을 피워 평화 정신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동백 한 그루, 평화 한 걸음을 슬로건으로 4.3 평화공원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14살 때 일본군에 끌려갔던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일본 아베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한 날이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일본의 사죄를 위해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베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인의 빈소를 찾아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십시오라고 조문록에 적은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평화운동가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가 마음 편히 잠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후대가 이뤄내야 할 몫입니다. 네, 이상으로 1월 3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